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글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고쳐 쓰게 될 때는 아마 종이에 이미 써놓은 초안에 수정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수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교정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3쪽입니다. 교정보호는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쓸 법한 교정보호들 6가지예요. 얘네들을 한번 묶어본다면 이렇게 묶어서 얘는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할 때 쓰는 2가지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가지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 넣을 때 쓰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글자, 여기는 단어나 여러 글자죠. 마지막으로 이렇게는 내용의 삭제나 삽입이 되겠죠. 여기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지 않고 그냥 뺄 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6가지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봅니다. 7번 글은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고쳐 써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반부에는 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 3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과 것은 띄워서 써야 되는 2 단어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글자랑 글자 사이에 뾰족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비록 한 끼라서 선생님이 문제에서도 냈지만 비록은 일지라도 할지라도 이러한 말들과 호응을 이루죠. 그래서 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자리에 일지라도를 넣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마치 그릇에 새로운 단어를 담아와서 그 자리에 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만 볼 때는 글자를 그냥 지운 것 같은 느낌도 있지요. 그 다음은 이렇게 다른 단어를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뺀 경우예요. 아침밥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 하루 온종일, 온종일은 이미 하루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표현을 빼주는 거죠. 지운 다음에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우고 바깥으로 빼줍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아침밥을 거르면 영양소가 부족해. 부족해 붙여서 써야 되죠? 2가지를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무지개 다리를 가운데에 놓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 받침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뺄 글자는 이 글자 하나예요. 하나에만 동그라미 해주신 다음에 밖으로 쏙 빼서 어떤 글자를 대신 넣을 건지를 끝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글자 사이에 간격을 조절하는 문장부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부호의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글자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기호들을 사용해서 한번 글을 고쳐봐야 되겠죠. 아주 친절하게
원래라면 우리가 쓴 초고에서 나 자신이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정부호 쓰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고칠 건지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표식을 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따라서 적당한 교정부호를 고르고 그것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중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먼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다 수정해 봤나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신 후에 완전히 다 과제를 해결하고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단어는 몇 개인가요? 네, 4가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아침밥을 거르면 밤새 분비된 위산이 중화되지 않아 위가 불편해졌다. 좋습니다. 이 문장은 날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이것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편해졌다는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그쵸? 절대적으로 언제 밥을 거르든 항상 위가 불편해진다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과거랑 현재 중에서 현재를 시제로 해서 이 문장 전체의 시간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이 과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로 바꿔줘야 됩니다. 불편해졌다의 현재 시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불편해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몇 개의 글자를 바꾸나요? 네, 1개의 글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불편해졌다만 불편해진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호를 사용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바꿔야 될 글자에 먼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쏙 밖으로 빼주시고 여기에 대신 넣을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했던 것과 같은지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네, 다 6글자가 붙어 있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네, 2번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띄어쓰기 기호를 잘 넣어놨죠? 정답인 공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3번째는 또 밤새 써버린 물을 수분이랑 물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밖으로 쏙 빼버리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물보다는 수분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물을 지워줍니다. 일단
지워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이 남았네요. 그래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이거 다른 단어예요? 아니죠. 한 단어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서 메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지개 다리를 놔서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4가지 단어 모두 정확하게 고치셨는지 그리고 문장 보호를 제대로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알맞은 문장 보호를 써서 고치신 후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